관저 앞 35명입니다.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그 장소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 35명이 모였다 그러죠. 저 뒤에 사진으로도 남아있는데요. 일단 오늘 모습 아주 이른 시간부터 있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일을 보입니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께서는 이미 모든 걸 각오를 하셨고요. 출탄핵을 계속 겪지 않았습니까? 아마 수사 과정에는 말씀 안 하실 것 같고요. 아마 여기서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자, 정광재 네. 국민의힘 대변인. 오늘 이 체포영장 2차 집행 때는 35명 좀 넘어가는 국민의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고 비판하고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는데 앞서서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국민의힘 의원이 뭐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합치면 44명 이렇게 좀 알려졌는데 네. 조금 한 10명가량이 줄었네요, 오늘은요. 이거는 글쎄 이거 숫자를 의미 부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조금 더 순도가 높아졌다? 이런 순도가 표현이 높아졌다?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인간적인 신의 관계라든가 뭐 또 사법 체계에 대한 위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특히 김기현 전 대표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모두 판사 출신이에요. 예.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되는 영장이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들은 법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네. 판단을 한 거 아니냐 이겁니까? 사실 김기현 전 대표나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찐윤이라고 하기에는 뭐 불편한 관계도 좀 연출됐었잖아요. 2023년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윤심이 작용하면서 후보로 뛰지도 못했고 예. 김기현 전 대표도 조금 좀 원만하지 않은 관계로 예. 당대표직을 그만두게 됐었기 때문에 이걸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신의로 완전히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 본인들이 그 자리에서 주장했던 게 그겁니다. 본인도 판사였지만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흠결이 없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전대미문의 사상 초유의 사건이잖아요. 현직 예.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다. 그러나 이 45명에서 35명으로 준 건 그래도 지난번에 갔었던 것과 또 하나는 지도부가 거기에 나간 것에 대해서 아주 달가워했던 것 같지는 않기 약간 때문에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네. 갔다는 설명도 나왔었죠.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시간이 워낙 또 오늘은 그때보다 일러서 뭐 그런 것도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가운데요. 오늘 관저 앞에 모였던 이 국민의 의원들 중에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죠. 만나서 무슨 얘기를 건넸다고 하는 내용이 좀 알려져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 의원들 대통령 관저로 모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들 일부를 만났는데 미안하다, 고생한다, 당을 잘 부탁한다. 미안하다는 얘기를 먼저 했다고 그러거든요. 박원석 전 의원님 미안하다. 글쎄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 어떤 의미의 미안함을 표현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미안해야 하는 게 맞죠.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어떻게 보면 여당이 그동안에도 수직적 당청 관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저런 난데없는 그 비상계엄을 하고 내란 혐의를 받고 그로 인해서 여당마저 지금 쑥대밭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을 저렇게 만나자고 한 건 결국 지금 윤 대통령은 갈수록 고립무원 상황인데 예. 그나마 이제 핵심 지지층이나 여당의 그 원내의 의원들이 일부라도 이제 본인 곁에서 좀 지켜줘야 예. 어떻게 본인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의식해서 저렇게 이제 접촉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방관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또 지금도 저렇게 관저 앞에 가서 윤 대통령 지키자 이런 의원들 숫자가 상당한 거예요. 예. 근데 이분들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잘못이 없거나 여기서 회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예.
그 강성 지지층이나 당원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예. 저런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저기 참여한 분들의 지역구나 그동안의 정치 이력을 보면 예. 대체로 이제 그럴 만한 그런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 헌재에 의해서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에 2달 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과연 비상 불법 계엄을 방관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던 이제 그런 어떤 당의 모습을 가지고 중도 확장성을 가져야 이길 수 있는 대선에 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이 현재의 스탠스가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저 관저 앞에 간 분들뿐만이 아니고 전체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지금 포지션이나 향후에 어쨌든 당의 방향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수권 능력을 가진 그런 어떤 보수 정당이 아닌 정말 극우화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되고 고립된 지역적으로도 고립된 영남 자민련이라는 그런 뭐 비아냥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정당이 될 거냐 아니면 다시 어쨌든 회복력을 갖는 그런 보수 정당이 될 거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상황,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 상황과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도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목소리도 좀 들어보죠.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을 체포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습니다.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공수처와 국수본의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 정광래 대변인, 방송 전에 제가 좀 이건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좀 들어왔는데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법 체포 등 혐의로 고발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고발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오동훈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예. 또 불법 체포 감금 혐의로 고발 조치를 오후 5시에 했고요. 어디다 있습니까 고발? 서울중앙지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다가. 그러니까 지금의 그 법 집행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은 내란죄 수사에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근거로 해서 체포가 이루어졌다면 예. 이것은 불법 체포고 그래서 불법 체포가 돼갖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감금 혐의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장 결론이 날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시간을 갖고 다퉈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 관련해서 뭐 무리하게 법에 고발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어요. 반대편에서. 그러나 따질 것은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박원석 전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다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뭐 글쎄요,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행위는 아닌 것 같고요. 저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어쨌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고발을 한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없는데 일종의 이제 정치적 이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지층도 보고 있고 예. 당내 결속도 유지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스탠스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겠냐. 이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에 그 스탠스로는 대선에 명함도 못 내밀 텐데 예. 바꿔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해야 선을 그어야 국민의힘이 새로운 길이 열릴 텐데 그 타이밍이 올 겁니다. 지금 이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안희정 변호사 지금 국민의힘이 고발했다거든요. 검찰에. 네네. 네. 그럼 서울중앙지검에. 그러면은 검찰이 공수처와 경찰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럼? 뭐 일단 고발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사실상 뭐 신속한 판단이 내려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제 뭐 관련해서 뭐 지금 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예. 이게 뭐 법원이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체포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든 뭐 직권남용, 수사권이 없는데 이제 수사를 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고발까지 이어진 것이라서 그에 대한 판단은 당장 이루어지기보다는 예. 이 모든 이제 현행 이제 판단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